웰컴 투 별별 실험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호종입니다. 네. 형님, 그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잖아요. 많죠.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 이건 단독으로도 즐길 수 있지만 다양한 요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약바의 감초와 같은 역할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요. 빵에도 빠질 수 없고요. 어허. 또 커피에도 타 먹고 각종 과일과 함께 갈아 먹기도 하고요. 감이 온다. 감이 네네. 벌써 왔어요. 네. 아이스크림, 뭐 파스타, 뭐 심지어 전통 한식인 타락죽에도 이거를 넣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뭘까요 이게? 저는 벌써 감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 네. 역시 뭔지 벌써. 네. 네. 혹시 막 부드럽고 고소하고 아. 가끔 좀 느끼하기도 하면서도 이게 빠지면 또 풍미가 확 떨어지기도 하고 그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감을 뭐 다 잡았네요. 이게 라떼는 네. 말이야. 이 라떼는 이거를 유리병에 담아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네. 우리 초등학교 때는 2교시 딱 종 치자마자 우리 당번이 이제 이걸 쫙 바닥에 깔아주지. 그러면 이제 서로 막 가져가려고.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의 배달이 오면은 빵이랑 같이 먹죠. 맞아. 자, 어른부터 아이까지 누구나 좋아하고 즐겨 먹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유잖아요, 우유. 네. 보세요. 와,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러게요. 일반 우유, 커피 우유, 뭐 딸기 우유,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뭐 곡물 우유까지. 네. 와,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참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흔한 음료인데 네. 저는요, 사실 우유 마시면 가끔 막 배가 좀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이 와이프는 진짜 우유를 너무 잘 마셔. 오. 예. 우리 지난번에 그 생체 촉매를 얘기를 했을 때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이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이게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락타제 효소를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유당 분해 요소가 다소 결핍돼 있는 그런 신체의 상태로서 이 증세는 과학적으로 병은 아닌데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인 거죠. 사실 이게 인간이 젖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락타제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는 합니다. 아기가 모유를 먹는 동안에는 락타제를 만드는 유전자가 좀 활발히 활동하다가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른이 먹는 음식에 의존할수록 락타제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완전히 되면 이 유전자 활동이 멈춰서 락타제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어른은 각 인구 집단별로 약 1%에서 10%.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1명 정도 꼴인 거지, 많아봤자. 그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요? 그거밖에 안 된다고? 네. 야, 그렇게 따지면 난 그냥 일반적인 거네. 그렇죠. 일반적인 거죠, 사실. 그럼 심진아 씨는 제 와이프는 그러면 특별한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가? 10명 중에 1명. 네. 약자들은 이 유전자가 결국 돌연변이고 이 돌연변이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낙농업이 시작된 이유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심진아 씨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돌연변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일종의 진화를 한 거죠. 그러네. 네네. 어, 어쩌면 인류는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현재 진화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죠. 참 우리 신체가 이렇게 네. 바뀐다라는 것도 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 저희가 일단은 이 우유하면 논란이 가장 많은 게 이 유당이잖아요. 유당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지만 네. 이 우유는 이 완전 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탄단지, 이건 물론이고 이 무기질, 칼슘, 뭐 비타민까지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별별 실험실에서 이러한 성분을 자세히 좀 확인을 하고 또 그 성질을 이용한 또 흥미로운 실험을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우리 정기승과 정 박사님이 준비한 이 우유 실험 함께 확인해 보자구요. 박사님, 네. 너무 더워서 땀이 납니다. 이거 뭐 우리 과학 실험 할 수 있겠습니까? 요 한 잔 하고 시작하시죠. 이게 뭐지? 우유. 네, 우유입니다. 살이 덜 찌는 느낌이 안 나셨나요? 저는 물 한 잔 먹고 살찝니다. 그럼 이게 저지방 우유. 네, 맞아요. 저지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우유랑 그 차이를 느끼셨나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걸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미리 튜브에 우유를 세 종류를 구분을 해서 넣어놨어요. 보시면 이게 일반 우유,
일반 우유. 네,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지방 우유. 다이어트 할 때 쓰는.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겠죠. 전혀 티가 안 납니다. 네. 그리고 지방 함유를 더 줄여서 0.1보다 적은 퍼센트로 만든 게 무지방 우유예요. 무지방? 네. 맛은 어때요? 맛을 봐도 다 비슷하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보니까 신기하게 생겼네. 맞아요. 이런 장치를 원심 분리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뺑뺑 도는 거. 맞아요. 세탁기 탈수하듯이 오. 삥삥삥삥삥. 맞아요. 그렇게 회전을 시켜서 원심력을 작용시키면 이 안에 혼합물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게 돼요? 네. 우리가 준비한 이 정도 되는 큐브에서는 좀 큰 장비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여기는 우리가 준비했던 이 색소 탄 거랑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대형 원심 세탁기. 와, 짜잔. 구멍이. 원심 분리기. 분리기. 그래서 얘도 색소 탄 우유를 넣겠습니다. 대형 원심 분리기를 닫겠습니다. 짜자잔짠짠짠. 짜. 자, 이제 이렇게 5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과연 궁금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었을까요? 짠! 다 식어왔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이시나요? 오! 한 개도 안 보여요. 한 개도 안 보입니다. 뭐가 분리가 살짝 됩니까? 떴지만 잘 안 보이죠. 어디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했잖아요. 아, 색소를 넣은 우유. 맞아요. 야, 보이네. 그렇죠. 색이 하얗게 뜬 게 지방인 거예요. 그리고 저지방 우유. 저지방. 확실히 하얀 부분이 적어요. 그렇죠. 저지방이. 지방의 양이 더 적다는 거죠. 오, 무지방 우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열어서 이 막대로 지방층을 한번 떠보려고 해요. 야. 이게 우유에 있던 지방이고 얘가 저지방 우유에 있던 지방인데요. 보시면 좀 더 우유에 지방이 많은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지방을 눈으로 봤는데 네. 우유와 관련된 다른 실험이 있을까요? 네. 디스님 지난번에 접시 만드셨잖아요. 감자로. 감자 전분. 오늘은 우유를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우유는 액체인데? 짠! 오! 이 식초와 반응을 시키면 단단한 플라스틱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빨리 보여주세요. 네, 먼저 이 우유를 끓여야 돼요. 여기다 놓고 끓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핑크 색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핑크색. 오, 완전 딸기 우유. 오, 진짜 딸기. 단백질 중에 80% 이상이 바로 카제인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식초와 같은 산성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뜨거워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식초를 넣어볼게요. 자, 보여주세요. 네, 식초를 넣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아니요. 오! 몽글몽글하게 약간 덩어리 지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우유가 썩었는데? 우리가 얘를 걸으면 건더기만 얻을 수가 있겠죠? 걸러볼까요? 이 알갱이들이 보시면 이렇게 덩어리들이 보이시나요? 요리 교실 같죠? 자, 보실래요? 이야, 이거 만져볼게요. 네. 오, 고무철 같은데? 찍기 틀에 한번 찍어서 만들어 볼까요? 네. 박사님, 와 이렇게 뭉쳤습니다. 돌돌돌돌돌 해서 틀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코끼리. 코끼리 플라스틱. 자, 이렇게 돼요. 플라스틱이 안 됩니다. 말려야 돼. 얼마 걸려요? 한 하룻밤 준비하셨구나. 보여주세요. 또 준비. 이야, 역시 박사님은 준비성이 철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좀 딱딱해졌어요. 오! 이제 좀 플라스틱 느낌이 나나요? 이제 보세요. 보세요, 감독님. 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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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는 우리한테 참 주는 게 많네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우유 박사님, 정원영 박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실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야, 진짜 참 우리가 먹고 즐기는 이 우유 가지고 저렇게 또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사실 어른들이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장난치면 칠수록 더 재밌네. 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우리 김밥집에서도 그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때 어디서 사온 게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이 진짜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그 단백질을 분리해서 리코타 치즈 만들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예, 사실 고생한 보람이 있을 만큼 맛있었어. 그렇군요. 예. 직접 그렇게 리코타 치즈를 네네네네. 만들어서 또 드셔보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신기하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우유의 80% 이상이 사실 수분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물처럼 먹으니까요. 우유 속에 이 카제인 단백질,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카제인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이게 무극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과 좀 더 친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물에 잘 안 녹아요. 기름이랑 친하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유 상태로 있을 때는 이 카제인이 조그만한 아주 작은 분자 형태로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미셀이라고 불러요. 미셀. 네, 아주 작은 셀이다 이래가지고 어. 미셀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미셀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특성을 지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유 안에 들어있을 때는 물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왜 식초 넣었잖아요. 이게 식초를 넣으면은 이 음전화로 대전된 미셀이 대전이 풀려요. 그러면 안 밀어내겠네. 안 밀어내죠. 안 밀어내니까 서로 이제 붙으려고. 점점점 뭉쳐서 눈덩이처럼 커지겠죠. 네, 그렇게 돼서 이 미셀들이 주변에 있는 유지방들을 막 이렇게 흡착하면서 응집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코타 치즈의 전 단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효정 씨가 방금 얘기했던 뭐 극성, 무극성, 뭐 말만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저희는 간단하더라도 관찰 실험을 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자, 지금 물, 사이다, 우유, 그리고 유산균 유산균 음료. 음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캡사이신을 여기 있는 이 용액들에 섞어볼 거예요. 네. 이게 잘 녹는지 안 녹는지를 좀 눈으로 볼 거거든요. 자, 이렇게 녹이면 잘 녹는 것 같은데. 그냥 잘 녹는 것 같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는 용액 안에 들어있는 이 캡사이신이 오랫동안 놔뒀을 때 침전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잘 녹아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시간이 오래 필요하잖아요. 예.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준비됐어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난 네. 상태인데요. 네.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이 침전물이 네. 다 달라요. 형님께서 보실 때 심전물이 가장 없는 건 어떤 건가요? 우유 같은데? 그럼 우유가 제일 많이 녹아있다는 뜻이겠네요? 예. 그렇죠. 제일 많은 건 어떤 거 같습니까? 물. 물. 예.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운 거 먹고 네. 얼음물 같은 거 이렇게 먹어도 그렇죠. 그렇게 빨리 막 가시지 않는 이유가 이거였네. 바로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도 이제 매운 거 먹으면 유산균 음료를 많이 먹는데 네. 그럼 이거보다는 확실히 우유를 먹는 게 더 낫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본 바로는 우유가 훨씬 더 지금 캡사이신을 잘 녹이고 있다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극성과 무극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이 극성 용매는 극성 용질을 잘 녹여요. 소금 같은 것이 그런 것인데요. 네네. 소금은 물에 잘 녹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무극성 용매라고 하는 거는 이 무극성 용질을 또 잘 녹여요. 캡사이신도 무극성 용질에 속해요. 네, 캡사이신도 그래서 기름에 더 잘 녹습니다. 물에 안 녹기 때문에. 그래서 캡사이신은 무극성에 가까운 분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물은 극성을 극성이다. 띠는 분자이기 때문에 물은 이제 혀에 남아있는 캡사이신을 잘 녹이지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우유는 이 우유 안에 들어있는 그 유지방, 그러니까 지방은 또 무극성을 띠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혀에 붙은 캡사이신을 이 지방이 잘 녹여서 녹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잘 이렇게 삼킬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매운맛은 사실 혀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매운맛이 가시는 데는 이 우유가 이렇게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그렇다면은 야 이게 차라리 뭐 참기름이나 뭐 올리브 오일 같은 거 그런 걸 한 숟가락 떠 먹으면은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왜 요리 중에 알리오 올리오라고 하는 요리 아시죠? 알리오. 근데 거기에 약간 매콤한 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왜 태국 고추나 이런 걸 넣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매운맛이 전체에 감돌잖아요. 예. 그 기름이 잘 녹이기 때문이죠, 캡사이신. 얼마 안 넣어도 이게 쫙 퍼지는 게 네, 그렇죠. 그 원리구나. 네, 이번엔 또 미셀이 합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눈으로 보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네. 이번에도 맛있는 콜라하고 우유가 네. 딱 준비를 해놨는데 실험을 하기 전에 네. 이 콜라 안에 네. 뭐가 들어있죠? 탄산. 탄산. 네. 탄산이 들어있죠. 그럼 얘는 중성일까요? 염기성일까요? 산성일까요? 산성. 산성. 그럼 이제 이 콜라 안에 우유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섞이겠죠. 한번 섞어볼까요? 그러면? 네. 네. 근데 막 폭발한 거 아니죠? 네. 예. 오, 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라떼 같다. 그러게요. 기포가 막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들어가고 있어요. 잠깐만, 다 넣었습니다. 이게 뭐야? 콜라가 밑으로 깔아앉은 거예요? 오, 아니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이지? 이거 과연 무슨 현상인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해놓은 게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꺼내오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네. 뭔가 일어난 현상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와. 짜잔. 에이, 말도 안 돼.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럼요. 네, 콜라가 투명해졌어요. 아니 이게 이 알갱이들이에요? 뭐 나 흙 같은데? 아래쪽에 좀 침전물이 보이는 것 같죠?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게 설탕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탄산 때문에 혹은 수분 때문에 뭐 때문에 된 것 같으십니까? 산성. 네, 탄산. 탄산. 네. 그렇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오. 탄산. 야.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꾸 물어봐요. 저희가 왜 일전 실험에서 봤던 카제인 단백질 분류하기 실험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박사님께서 그 실험에서 혹시 뭐 넣었는지 기억하세요? 식초 넣었잖아요, 식초. 식초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콜라의 탄산이 바로 그 식초의 역할을 해준 거죠. 어허. 탄산이니까 산성을 띠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탄산이 우유의 카제인을 아까 설명해줬던 원리대로 응고를 시켰고 그렇게. 네. 그래서 이때 콜라의 캐러멜 색소와 함께 응고가 되어서 이 색소가 아래에 가라앉고 수분만 남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혼탁하지만 투명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돌려서 막 분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간단한 실험인데도 와, 이 반응이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자, 이쯤에서 언제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우리 디슬 씨의 발명 아이디어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디슬 씨 나와주세요. 정디슬이 칠칠한데 바싹바싹 시리얼을 먹어야겠다. 우유를 듬뿍. 먹는 것만 나오면 저렇게 좋아해. 이야, 시리얼을 잘 섞어서. 맛있겠다. 벌써 시간이 됐네. 이제 나. 저 빨리 안 먹으면 눅눅해질 텐데. 저도 눅눅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오늘 실험 유독 신나 보인다. 그죠? 그러게요. 눅눅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시리얼 맛이 왜 이러지? 그러네요. 바삭하지가 않아. 그래. 시리얼을 바싹바싹 처음 그 느낌처럼 먹을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야겠다. 만들러 가자. 가자. 근데 저게 된다고? 자, 바삭바삭 시리얼 국자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핵심 부품을 설명하겠습니다. 스위치가 있죠. 누르면 쏙 들어갑니다. 푸시 스위치. 누르면 전원이 공급이 되고요. 이 전원을 통해서 이 물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전원은 9V 건전지. 이 건전지가 강력해야 우유를 쭉쭉쭉 뽑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시리얼 우유에 타서 먹는데 건전지랑 펌프가 왜 필요한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필요한지 한번 두고 봐야겠죠? 국자에다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 구멍이 뚫렸습니다. 자, 구멍 안으로 이 푸시 스위치를 넣어줄게요. 꽉, 꽉. 자, 구멍 하나 뚫었을 뿐인데 벌써 국자가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뭐로 하시려고 저렇게? 아, 설마 저 국자 구멍 뚫은 데다가 펌프 연결해 놓고 국자에 시리얼 올려놓고 펌프에서 우유 꺼내서 보이시나요? 45도. 뭐라고? 보이세요? 그런 것 같은데요? 45도. 한번 보시죠. 관을 넣어볼게요. 이 관으로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저기로 우유가 나오잖아요. 예. 오, 쫙 내려오게 됩니다. 야, 우유가 나오는 국자네요, 그러니까. 아, 자, 이제는 이 수중 펌프, 이 국자로 우유를 배출하는 구멍이에요. 여기에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불을 이용해서 가열하면 수축을 하면서 꽉 잡아주게 됩니다. 아. 보세요. 아, 한쪽은 우유가 나오고 네. 한쪽은 빨아들이고. 네. 자, 물 펌프와 호스가 단단히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판 위에 붙여주겠습니다. 오, 어허, 간단해요. 자, 일단은 모터 부분에 빨간색과 검정색의 선이 보이죠? 빨간색은 플러스, 검정색은 마이너스입니다. 정디슨이 정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딱 우리 약속을 한 겁니다. 빨간색은 플러스, 검정색은 마이너스. 저 봐요. 먹으면서 안 하니까 화가 나요. 시리얼 하나 먹자고 땜납을 하고. 자, 이제는 국자 스위치에 2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에 전선을 길게 쭉쭉 2줄로 납땜질을 해줄게요. 야, 저렇게 고생해서 네. 작동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회로 연결이 끝났습니다. 만들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이 옷을 국자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그냥 우유에 말아먹는 시리얼 네.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발명을 위해서 저렇게 또 고생을 하네요. 디즈 아, 씨가. 그러게요. 와, 어떻게 만들어낸다 어떻게든. 네, 저런 걸 어떻게? 예. 자, 정디슨 국자의 장점이 있죠. 바로 물과 나오는 속도를 알맞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 나온다. 나온다. 잉잉잉잉 이야, 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시리얼 양이 좀 우와. 많지 않나요? 스위치 작동. 와, 나온다. 우유가 나온다. 오, 바삭바삭 우유. 우와, 근데 이야. 괜찮다. 잘랑잘랑. 오. 우리 디슨 씨는 네. 진짜 기발한 것 같아. 이야. 야, 우유 맛있다. 오늘따라 되게 텐션이 한참 올라가요. 정디슨 우유부단해 보인다. 우유 나와라. 네. 야, 맛있겠다. 우유가 금방금방 나와요. 이게 한 숟가락 먹으면 첫 술을 뜨는 느낌이 들어요. 바삭바삭, 아삭아삭. 야, 되게 사소한 거에 행복함을 느끼시는 분이 아이, 그쵸. 그때마다 느끼는데 사소한 발명도 하고. 늘 행복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행복해집니다. 우와! 야, 우유도 또 따로 먹을 수 있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우유를 얼마나 먹은지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좋다. 이상 괴짜 발명왕 정디슨이었습니다. 야, 야,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예. 아니, 우유를 너무 많이 부어서 아, 이거 다 마셔야 되나 그런 걱정은 안 할 것 같고. 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 엄마 우유 먹기 싫어 아니면 약간 뭐 뭔가 약 같은 것도 시럽 먹기 싫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이거 숟가락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응? 그냥 해봐.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이때 쭉 짜는 거야. 네.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네.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이거 우유의 과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우유의 고정관념을 깨는 미래과학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이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른바 소 없는 우유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아 이제 소 없는 하나하나 우유? 거짓말을 마지막에 하네. 아 소 없는 우유 어떻게 그러면은 네. 다른 동물에서 이렇게 우유를 생산을 하는 건가? 동물에서 생산하는 거지만 동물은 아니에요. 동물보다는 좀 더 원생 생물에 가까운 뭐? 네. 진짜 감이 안 서네. 바로 미생물이 생산합니다. 미생물이요? 네. 이 대체우유의 생산 과정을 보면요, 이 미생물에서 생산하는 우유가 소젖의 핵심 성분인 유청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합성해서 네. 이 미생물에 주입했기 때문에 이 원리적으로는 소의 우유와 똑같은 단백질을 지니고 있어서 맛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맛은 좀 다를 것 같아. 뭔가 우리가 우유 지금까지 먹어왔던 거는 이제 뭔가 부드럽기도 하고 좀 네. 신선하기도 하고 고소한 그 맛이 그러니까 그 맛이 나야 되는데 그 맛이 날까? 사실 저도 이게 맛이 너무 궁금해요. 이게 사실 좀 있으면 시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네, 이게 나오면은 어떤 맛인지 한번 우리가 또 와. 먹어보면 알겠죠. 야, 근데 널려 있는 아무 미생물을 사용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토양에 사는 곰팡이균의 일종이에요. 다세포 사상균이라고 하는 균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남태평양 섬에 주둔하던 군인들의 옷과 장비에 구멍이 난 원인을 찾던 중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균인데요. 네. 이 과학자들이 이 균을 좀 분석해봤더니 이 미생물은 옷감을 분해하는 효소 단백질인 셀룰라세, 네. 왜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네네네. 효소, 그거를 분비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나. 그래서 연구원들이 미생물에 우유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끼워 넣어서 네. 합성 생물학의 방법으로요, 끼워 넣어서 그 잠재력을 현실화한 것이죠. 야, 진짜 이게 상상만 했던 것들이 현실화가 된다라는 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 축산을 대체하는 이 친환경 식품의 탄생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우유인 듯 우유 아닌 또 우유 같은 이 미생물 우유가 과연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별별 실험실 오늘 준비한 우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과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를 빵이랑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나도. 빵. 네. 아 근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빵이랑. 나는 우유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진짜 배가 아픈 것만 아니면 진짜 아침부터 계속 먹고는 싶은데